오늘 시장에 장중에는 또 미처 못 봤던 것들, 놓쳤던 부분 가운데서 볼 게 많네요. 뭐 환율도 환율인데 우리 증시도 오전보다는 오후의 흐름이 좀 더 부진했었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궤적하고도 맞아 떨어집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 나타냈다가 우리 증시 오후장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1.73%까지 올랐거든요. 밴드 상단을 일단 뚫어낸 모습이고요. 게다가 오늘 양시장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신용 물량이라도 좀 줄여내면서 조정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좀 그러려니 하겠는데 뭐 신용에 딱히 변화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 정확하게 집계가 돼야 알겠지만 어제까지로 봤을 때도 신용이 좀 준 것도 없고요. 시장 좀 답답해 보이는데 과연 솟아날 길 어디에 있을까요?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오늘 시장 자체가 뭐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쏠림, 그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간의 양극화 쏠림,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도 비관적인 전망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나쁘지 않은 전망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오늘 시장 한마디는 과다한 쏠림을 경계하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과도한 쏠림을 경계하자. 그러면 이 한마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 몇 가지 짚어주시죠. 예, 시장의 연준의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갑자기 좀 강화된 쪽이 나오다 보니까 좀 충격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했어요. 연준의 일단 통화정책 부분 자체는 일단은 내년도 테이퍼링 종료 시점 전후에서 3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 정도까지 시장의 컨센이었던 건데,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차대표를 축소한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유동성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또 다른 긴축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도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는 예상을 안 했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저도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정 부분 자체는 작년 연말에 이미 시장에서 내년도 3월달, 올해 3월달에 한 차례 빠르면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 자체가 시장의 컨센이 한 50% 정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가지 않을 거다.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얘기했던 건데, 대차대표 축소 부분 자체가 어제 시장에 어떤 노출이 좀 되면서 오늘 미국 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에 단기 충격으로 좀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은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계속 빨라지는 그랬던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뭐 이따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의 추가적인 확대되지는 저는 않을 거란 그런 어떤 보기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오늘 올해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저는 큰 흐름의 상반기 자체는 등락 구간이다. 그래서 하방은 제한적이고 또 윗방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또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또 비관적인 전망이 안 좋은 악재가 노출됐을 때 한쪽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식을 판다든가 또 긍정적인 시간 나와서 주가를 따라 산다든가 그런 어떤 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제의 시장 흐름 자체는 박스권에서 등락 과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극단적인 쏠림이었지 않습니까? 뭐 가치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성장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엔터라든가 갖고 계신 분들, 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바이오주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직격탄을 좀 맞아서 체감적인 개인 투자를 느끼는 부분 자체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 흐름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안정성 시장이 불확실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치주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환경 자체가 가치주한테 유리한 환경이다 보니까 가치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인터넷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했던 성장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수급의 어떤 계절적인 영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어떤 상대적 강세 부분 자체는 작년 연말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대주주 등재 명부를 끌었던 물량들이 팔고 난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물량 이동이 거의 다 일단락이 좀 됐어요. 금액을 좀 계산해 보면 대체적으로 배당락 이전에 한 5, 9일 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했던 물량 자체가 배당락 이후부터 개인 투자가들한테 거의
이동이 좀 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부분 자체는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의 영향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기관 투자가들 집중적인 매수가 됐거든요. 아직 덜 물량 이동이, 즉 기관 투자가들한테 매수 물량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한테 아직 덜 이전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거의 다 일따라이 됐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 하락과 또 금리 상승 국면 쪽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의 상대적인 피해 우려감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어제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까지 급락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의 업종 자체는 아무래도 뭐 가치주 중심의 장이다 보니까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이제 건자재라든가, 뭐 관련도 종목들 중심의 가치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좀 늘어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크게 유축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특징 쪽에서는 이제 업종으로서는 앞서 이제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건자재라든가 철강 업종이 상승했지만은, 개별적으로 이제 특징 종목 쪽에서 이제 오늘 뭐 영업무역을 좀 잡아봤는데, 이게 향후 시장 자체가 이제 시적 장세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정가상으로 보면 이제 52주 신고가인데, 의료업종 하게 되면 코로나 국면 쪽에서 대표적인 피해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OEM 의료업종, OEM 업종 자체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쪽에서 기반을 좀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뭐 한세실업도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 국면에서 이제 1월 효과와 관련된 중성 종목도 효과 자체도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 유동성 흐름 자체가 급격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 자체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에서 차별화 장세가 전개된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의료업종이 뭐 대표적으로 영업력이 중성 종목 중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좀 오늘 시장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한세실업도 한 5% 정도 오르고요. 이쪽 의류 OEM이 잘 가는 게 의류가 정말 많이 팔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달러 환율도 단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환율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은 작년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코로나 확산이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의료업종이 안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종이 작년 연간 실적으로 최대 실적이 났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좋아질 거라서 염두에 두고 예컨대 항공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여행주라든가 그런 종목들 사기보다는 코로나 국면 쪽에서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최대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들 관련 종목들은 더 좋아지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 부분보다는 OEM 의료업황, 미국엔 결국은 소비 경기죠. 작년도에 이제 미국의 연말에 소비 경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좀 되다 보니까 연말 소비 활동이 좀 생각보다 소비 판매 자체가 부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나이키를 중심으로 실적들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OEM 기업들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양호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렸군요. 그러면 지수가 이제 밴드 하단까지 재차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뭘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뭐 내일 시장을 볼 때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좀 봐야 되겠죠. 앞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저도 실시간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1.73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73이면 최근에 10월달, 11월달에 이제 고점을 1.69 정도 고점을 돌파를 했고, 올해 3월달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때죠. 3월 10일 정도 될 겁니다. 이때 2,929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때 수준이 1.73,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현재 시간에 거래되고 있는 1.73이거든요. 이 돌파 여부 자체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결국 나스닥 선물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막판까지 더 흘러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맞물린 부분 자체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장을 좀 받다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지금 환율도 지금 1,200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결국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1.73% 정도의 더 돌파 여부 자체와 결국 이게 안정을 찾으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좀 안정을 찾을 거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으면서 여기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의 또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죠. 잠정 실적 자체. 아마 그 초반에 개장 전에 좀 발표가 좀 될 것 같고, LG전자는 잘 끝나고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LG전자 실적 전망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결국 시장이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는 자체는 요즘 IT 정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주도력을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하방 지지력과 반등 여부 자체가 좀 지수를 안정시키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 자체는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오늘 가치주 중심의 상승이었던 건데,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가르트 종목들이 시장의 안정을 좀 찾아야 되죠. 성장주 종목들이 최근 뭐 큰 폭의 반등 안 나오더라도 하방을 좀 지지가 되면서 하락이 좀 멈춰야지 시장의 형성이 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내일 시장을 체크할 때 주목할 필요가 좀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고요. 결국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의 방향이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전체지표 자체는 양호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쪽이고, 전날 미국의 고용지표 자체도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흐름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거의 80, 90% 정도 반영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민감하게 방어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악재의 영향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 같고, 근데 시장 자체가 오늘 또 보시다시피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입니다. 오늘 또 11시경에 지수가 거의 부합 정도까지 올라올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시장에서 거의 6천억 정도를 샀거든요. 샀는데 결국은 종가에 보게 되면 1,0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 등락 구간 자체는 외국인 선물의 방향에 따라 다르는데, 외국인들 또 내일 또 외국인 선물의 수급을 변화를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달러 인덱스 안정과 원달러 환율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피 시장은 프로그램 매도의 계절성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매도 물량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쏠림에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뭐 코스피 쪽에서는 IT라든가 자동차, 철강, 건설기계, 건자재, 의류, 그다음에 IT 중소형 종목 2차 전지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